Zombie apocalypse.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와 법의 챌린저 김병찬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치의 의미에 대해서는 복습을 잘 하셨나요?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나요? 체크체크. 좋아요. 여러분 대답 잘 한 것 같은데 정치라고 하는 건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 그 과정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 활동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과제를 잘 작성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갈등 해결 과정의 주체가 국가인지, 국가라고 본다면 좁은 의미의 정치가 되는 것이고, 아니고 개인과 집단이 모두 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습을 잘 하신 것 같네요. 오늘은 정치, 그리고 이 정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세일러문. 세일러문 아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원피스 해군. 원피스 보셨나요? 세 번째는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정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일러문이 항상 얘기하는 말이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 원피스 해군 등에 적힌 한자, 그게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배울 법이 추구하는 목표가 됩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법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은 이런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항상 얘기했듯이 필기 노트, 그리고 교과서, 수능 특강 교재 잘 준비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배울 첫 번째는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치 기억하십니까? 정치란 사회 구성원의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항상 뭔가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라는 과정을 거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결할까? 매번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아요.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이 반복될 때는 이런 법에 따라서 처벌하자, 법에 따라 행동하자 라는 어떤 규칙, 즉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쌤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법의 의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가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 이런 규칙에 따라서 해결하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요, 이런 사회 규범 안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 규범은 행위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재판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어떤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될지, 즉 게임을 할 때 어떤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해야 될지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규칙을 행위 규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재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재판을 내린다면 어떤 근거에 따라서 재판을 내릴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것이 재판 규범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위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재판 규범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합쳐서 사회 규범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과정이지만 그 중에서 국가가 수행한 정치 과정이기 때문에 나온 것처럼 법은요 강제력을 지닌다
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강제력을 지닌다. 자, 한마디로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법이라는 것은 강제력을 지닌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이라는 것을 도덕이라는 것과 비교를 많이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좀 정리해 본다면, 자,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법은 강제력을 지니는 것, 도덕은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 것,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이쪽에 법에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사례는 많이 없지만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금주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술 마시는 것을 법으로 강제로 금지한 거죠. 이런 것들은 법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도덕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강제성은 없다, 그죠? 법의 영역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은 도덕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있겠죠? 법의 영역이면서 도덕의 영역인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법으로 처벌받기도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것들을 좀 도덕의 영역과 법의 영역으로 합쳐야 될까라는 것은 지금도 논란거리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았을 때 과연 그 사람을 법으로 처벌해야 될까요?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걷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과거에 그 사람이 아무리 도움을 청해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생을 포기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람이 자신의 민족과 굉장히 적대적으로 여기던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굉장히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을 보더니 자신은 없고 구해준 거야. 항상 나는 이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구해준 거죠. 그런 일이 바탕이 되어서 만들어진 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서술하는 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도덕적인 것을 법으로 강제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법의 의미, 강제성을 지닌 국가에 의한 사회 규범이다 라는 것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법이 추구하는 이념, 즉 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법의 이념이라고 써주시고요. 이념이란 말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법의 이념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볼게요. 정의. 법은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정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그런 어떤 판단, 이런 것을 정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정의의 본질적인 속성은 바로 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간 평등. 모든 사람들의 어떤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정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해 볼게요. 정의. 먼저 첫 번째는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평균적 정의. 평균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 형식적인
평등. 이런 것을 평균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성별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신분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대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표를 한다면 돈 많은 사람은 투표권을 뭐 3장씩, 돈 없는 사람은 1장 이렇게 주는 거 아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한 표씩 준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평균적 정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적어볼게요. 한 사람당 1표를 행사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은 평균적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반면에 두 번째 정의는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배분적 정의. 자,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건 상대적이고 좀 실질적인 어떤 평등, 이런 것을 배분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능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배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쌤이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얘들아? 경찰 선발 시험에서 여성과 남성 구분 없이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는 사람을 경찰로 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연 정의로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배분적 정의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의 신체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를 고려해서 배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기준을 좀 완화해 준다라는 이런 정의의 관념을 가진 것이 배분적 정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가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시각 장애를 가진 수험생에게 시험 시간을 늘려주는 것, 이런 것들도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는 거죠. 그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신체적인 차이를 고려한 배분 방법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평균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라는 것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목적성. 합목적성이 무엇이냐면 국가라든지 이 개인, 집단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국가라든지 개인들이 추구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정리해 볼게요.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법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계속 바뀌게 된다면 그 법은 실효성이 좀 저하되게 되겠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한번 만들어진다면 어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조금 바뀌어서는 안 되는 어떤 안정성을 지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법적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정의라는 것과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법이 최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의미, 그리고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거나 어렵거나 라고 느껴졌던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제부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